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조선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기 후기를 나누어 수업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기 이야기하고 있죠. 후기는요, 뭐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희한하게도 한 100년 단위로 이렇게 좀 변화가 좀 생겨요. 이 17세기 이야기, 18세기 이야기, 19세기 이야기. 우리는 그 중에서도 이 17세기 이야기 배우고 있어요. 대략적으로 효종, 현종, 숙종, 경종 이야기. 물론 앞에 광해군 이야기, 인조도 겹치긴 하지만 그건 좀 빼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어제 배운 내용 효종 이야기 했었죠. 위치 파악해 보세요. 바로 여기쯤에 잠시만요. 이게 왜 갑자기 안 나올까? 자, 여기 17세기 이 부분 제가 지금 이렇게 확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어, 효종 이야기. 키워드는 두 개로 나눌 수 있었다 그랬죠. 북벌이라고 하는 키워드. 자, 이 북벌이라고 하는 키워드 자체가 사실은 명분이었다. 실제로 북쪽을 정벌한다, 청나라를 정벌한다라는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효종이 갖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명확했다 그랬죠. 임진왜란 이후에 병자호란 이후에 왕의 권위가 많이 몰락하게 되었고요. 특히 인조 같은 경우는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소위 좀 잘 나가는 양반들 원래 이제 산림이라고 산당이라고 표현하는 제야의 학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일하려고 하질 않아. 나는 청나라한테 항복한 너희 조정이랑은 같이 일을 하지 못해 라는 식으로 제야에 묻혀있던 사람들이 존재하였고요. 자, 효종 같은 경우는 왕이 된 다음에 본인이 첫째 아들이 아니고 형님의 아들이 아직 살아있는 상황, 정통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제야의 학자들을 끌어들여서 자신의 정통성을 세우고 싶어 했다. 그 명분으로서 북벌을 내세웠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북벌이 완전히 허울만 있는 것이었냐? 그거보다는 진짜로 나가서 북쪽을 정벌한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아, 들어오는 적을 막을 수 있게 남한 산성을 보수하고요. 강화도를 좀 더 강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방어할 수 있는 훈련, 방어할 수 있는 진지를 좀 더 구축했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몰라요. 먼저 이렇게 방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마련한 다음에 또 북벌을 하려고 실제로 할 수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야기했었죠. 이 산림 세력들 지방에서 뭐라고 할까 이름 있는 이 사림들의 어찌 보면은 아이돌 같은 사람, 명망 있는 스승 같은 이 송시열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이 송시열이라고 하는 인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실상 북벌을 진행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송시열이 관직에 오른 뒤 효종이 송시열을 관직으로 끌어들인 뒤 약 1년 3개월 뒤에 효종이 죽었기 때문에 뭐 실제로 하려고 했는지 안 하려고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방법은 없습니다만 보여지는 것만으로는 아마도 그냥 명분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어쨌든 잘 갖춰진 군대를 바탕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청나라를 치기 위해서 만든 군대가 청나라를 도와서 러시아를 몰아냈었던 사건, 바로 나선 정벌이라고 하는 사건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3학년이 되어서 세계사를 배울 텐데 이때 이제 청나라가 러시아랑 국경선을 결정짓게 돼요. 뭐 네르친스크 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이 있는데 참고 삼아 말씀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효종 이후, 효종 사후에 현종 때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현종 때는 두 가지 키워드, 이 역시도 두 가지 키워드로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당연히 현종은 효종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안 나와 이거. 아하, 이럴 수가. 여러분들 원래 이거 녹색으로 쓰려고 했는데 녹색이 안 나와서 그냥 일단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자, 녹색이라고 생각하시고 필기하시면 됩니다. 예송이라고 한번 단어를 적어 보시고요. 아래쪽에는 검은색으로 연우 잘 왔어요. 경신, 대,
기근이라고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송이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렵긴 할 텐데 일단 예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의라고 뭐 예의 범절할 때 그 예의 알고 있죠? 뭐 예의 범절일 수도 있겠지만 규칙일 수도 있어요. 규범일 수도 있고요. 국가의 예법에 대한 내용들. 예의를 가지고 송사를 한다, 논쟁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경신대기근은 경신년에 기근이라고 하는 표현은 들어봤을 거예요. 굶주림이 길어지는 시간, 뭐 냉해가 오든 뭐 흉년이 들든 가뭄이 들든 어쨌건 백성들이 굶주리게 되는 시기, 바로 경신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기 때문에 좀 이 얘기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게 조선이라고 한 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예송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예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왜 일어나게 되었냐, 예의를 가지고 왜 논쟁을 하게 되었느냐. 현종이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효종이 죽었다라는 거겠죠. 자, 요거는 필기하지 마시고요. 자, 효종이 죽은 다음에 이제 장례식을 치러야겠죠. 절차에 따라서. 자, 그런데 효종의 엄마가 아직 살아 있어요. 이 효종의 엄마가 자의대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친엄마는 아니에요. 나중에 인조가 그 병자호란 이후에 새롭게 얻은 부인이거든요. 이 자의대비는 인조랑 약 32살인가 차이가 났을 거예요. 음, 오케이. 아연이도 들어왔군요. 이 자의대비 같은 경우는 효종보다 나이가 어렸어요. 새엄마가 나보다 나이가 어려.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어쨌든 효종이 먼저 죽었어요. 효종이 먼저 죽었으니까 이제 현종 같은 경우는 우리 아빠 장례식을 치러야겠죠. 자, 자의대비도 이제 상복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극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그 누리끼리한 그 상복 있죠? 그 상복을 이제 얼마 동안 입을 것이냐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의를 가지고 논쟁을 한다. 어, 단순하게 이야기하면은 장자가 죽었을 경우에 엄마는 상복을 3년을 입어야 되고요. 장자 이외에 나머지 사람들이 죽었을 경우에는 상복을 1년만 입으면 됩니다. 뭐 그닥 여기까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닐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죽고 났으니까 이제 자의대비한테 어떻게 옷을 입히게 할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혹시 동인서인 기억나요? 어, 서인이 인조 반정을 통해서 권력을 잡게 되었고 지금 이쪽이 여당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야당의 남인이라고 하는 사람, 동인이 나중에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지거든요. 요거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해 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냥 서인이라고 하는 세력과 정당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인이라고 하는 세력으로 갈라져 있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 서인의 대표였었던 송시열이 뭐라고 하느냐? 아, 효종은 첫째가 아니야. 그쵸? 복림대군이었죠? 둘째였죠? 그러니까 1년상을 치르는 게 맞아라고 해서 효종의 진짜 엄마는 아니지만 양어머니인 자의대비에게 1년상을 입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남인, 이제 윤선도 같은 인물이 존재했어요. 뭐 이름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남인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현종이 왕이 되었으면 이 사람이 첫째인 거다. 이 사람이 정통성을 이은 거 아니냐. 그러니 이 사람을 첫째로 인정하고 자의대비는 3년의 상복을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서인과 남인이 정책적인 갈등을 이루고 논쟁을 했다라고 해서 예의를 가지고 소송을 했다라고 해서 예송 논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예송 논쟁에서는 서인의 말인 1년상이 받아들여졌고요. 두 번째 예송 논쟁에서는 남인의
3년상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아니 선생님, 지금 임진왜란 이후에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인데 아니 왕의 엄마가 상복을 3년을 입던 1년을 입던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뭐 조선은 이렇게 시시한 걸로 싸워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음, 바로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할까? 조선의 역사를 왜곡하고 혹은 곡해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일본인들이었겠죠. 일제강점기 때 여러분들 일본의 식민사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파성론. 너희 조선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맨날 싸워서 그래. 사소한 거 가지고 싸워서 그래. 당파가 갈라져서 너희들은 발전하지 못했어. 이거 봐봐. 너희들은 예송 있었잖아. 이 예송, 야, 왕이 1년을, 왕의 어머니가 1년을 입든 3년을 입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라 발전에 있어서 너희는 이런 것 때문에 싸워서 발전이 안 됐어. 라고 논쟁을 끌어내지요. 어. 근데 이게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남겨져 있기는 합니다. 이게 일종의 이게, 일제강점기 때 남아있었던 그 역사 왜곡의 흔적이 아직도 교과서에 남아있다는 건 굉장히 좀 아픈 이야기죠. 요거 좀 드러내고 본질적인 내용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복습했던 내용이니까 지워버리겠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1년상이냐 3년상으로 싸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시기의 예속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바탕으로 은빈이 이것을 바탕으로 국가를 어떻게 다시 재건할 것인가에 대한 거대 담론에 대한 논의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서인이 이야기했었던 1년상은 사실상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죄송합니다. 남인부터 좀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를 조금 지우고 이거 다시 필기를 하고 그게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자, 남인 같은 경우는 3년을 주장했습니다.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보편적인 원리에 의하면은 서인이 주장한 1년상이 맞죠. 왜? 복림대군은 둘째 아들이었으니까 1년상이 맞아요. 근데 남인이 주장하는 3년은 뭐냐면 왕은 어떤 존재다? 좀 더 특별한 존재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인은 어떻게 보이냐? 어떻게 보는 것이냐?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왕은 그냥 사대부, 우리 양반들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까요? 이쪽은 절대적인 왕권 강화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쪽은 사대부의 대표.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조선 건국 초기 정도전이 이야기했었던 재상 중심의 정치, 왕도 정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 너나 우리나 비슷해. 우리 사대부의 논리에 따라서 왕도 특별할 거 없어. 그냥 어떻게 해야 돼? 1년상 치러야 돼. 왕은 우리와 크게 차이가 없는 그냥 대표일 뿐이야. 남인의 입장은 뭐야? 아니다. 왕은 좀 더 특별한 존재이니 왕권을 강화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정책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느냐? 자, 서인의 입장에서는 왕이나 양반이나 신분 차이가 별로 없어. 그럼 신분제를 굳이 견고하게 할 필요가 없겠죠. 자, 신분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갈 거예요. 플러스 알파 이 서인 세력들은 그러면서 농업을 중심으로 내 스스로 내 땅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을 키워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져야 돼? 노비제가 해체가 돼야 돼요. 노비제가 해체되고 평민이 많아지고 이 평민들이 어떻게 농사를 지어서 국가를 튼튼하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할까? 대동법이 좀 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강화돼야 되겠죠. 이러한 국가의 변혁을 위한 건강한 논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남인은 예준이 들어왔네요. 그럼 반대로 남인 같은 경우는 어떤 논쟁을 할 수 있느냐? 자, 좀 더 신분제를 견고하게 하고 그다음에 왕권을 강화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또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1년상이냐 3년상으로 싸웠다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쪽이냐? 아, 왕을 평범한 사대부의 한 명 대표로 볼 것이냐? 아니다. 왕은 절대적인 존재로 볼 것이다. 여기서부터 조선 후기의 국가를 조선이라고 한 나라의 국가의 정책 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토론인 거예요. 이것을 단순하게 1년상이다 3년상이다 아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협소한 시각이겠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배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건강한 토론이었어. 그래서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서인의 손을 완전히 들어준 것도 아니고 남인의 손을 다 들어준 것도 아니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동법, 노비제 해체, 받아들여지죠. 조선이라고 한 나라는. 그리고 또 뭐야? 왕권 강화. 이거 영정족 때 받아들이죠. 이때 논의된 여러 가지 국가에 대한 이야기들, 정책에 대한 이 담론들이 점차 후기로 넘어가면서 받아들여지게 된다. 건강한 논쟁을 펼쳤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거예요. 지금의 정당 정치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솔직히 일본 애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좀 싸웠다라고 싸워야지. 여러분들 이거 지금 국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회는 싸우는 게 맞아요. 우리 대신 우리의 이야기를 나서서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환경적이든 무엇이든 우리를 대변해서 대신 나가서 우리가 직접 싸우면 일이 커지잖아. 대표해서 합리적으로 우리 대신 싸워달라고 하는 게 국회예요. 싸우는 게 당연한 거지. 거기서 건강한 논쟁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 단순하게 당파적으로 상대방을 비방하느냐, 그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겠죠.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 예속 논쟁을 이야기할 때 일본이 우리를 야, 니네 뭐 이렇게 당파적으로 싸워? 아니 건강하잖아. 그럼 일본은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말로 얘기했지만 일본은 어떻게 했어? 총칼로 했잖아. 사람 죽이고 사무라이들이 칼 차고 다니고. 아니 그거보다 훨씬 건강하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당파성론. 우리는 싸움 때문에 발전하지 못했다. 아주 협소한 시각으로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였다라는 거. 안타깝게도 그 흔적이 아직도 우리 교과서에 남겨져 있다라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걸 좀 집중해서 한번 설명해 봤어요. 여러분들은 그 당파성론이라고 하는 일본의 식민사학을 좀 머릿속에 지우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조금 깊이 있게 설명해 드려 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현종 때 이거 녹색으로 쓰라고 이야기했었죠. 예속 논쟁이 있었다. 이 예속 논쟁은 왕의 엄마가 상복을 1년을 입느냐, 3년을 입느냐. 1년은 서인, 3년은 남인이라 그랬었죠. 그런데 단순하게 상복의 싸움이 아니라 국가의 운영 방향, 왕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걸 바탕으로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시각의 차이와 논쟁이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는 예송이라고 말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년이냐 3년이냐 이거 가지고 집요하게 싸울 시간이 없었어. 왜? 바로 경신대기근 때문에 그래요. 이 경신대기근이 얼마나 심했냐면은 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밤중에 유성이 자꾸 떨어졌대. 반복적으로 떨어졌다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이야기는 뭐예요? 유성군이 이 지구를 이렇게 계속 좀 들어왔다라는 거야.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먼지, 유성의 먼지 있죠. 이 유성군이 먼지를 일으키면 돌다 보니까 지구의 일조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마도 한반도, 그리고 동아시아 일대에 좀 더 많이 가려졌었나 봐요. 그럼 일조량이 줄어들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게 될까요? 농작물이 얼어 죽게 되겠죠. 우리 그것을 냉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때 또 뭐가 발생하느냐? 지진도 발생합니다. 자, 냉해와 지진이 발생하면서 병충해가 발생하게 되고요. 기후 이상이 생기자 하나 더 빼먹은 게 있다. 가뭄까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뭄이 일어나게 되니까 또 무슨 일이 생기느냐? 메뚜기. 아주 그냥 공포의 대상이죠. 지금도 문제가 되죠. 여러 가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메뚜기가 한 10마리까지는 괜찮은데 100마리, 1000마리가 늘어나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한다고요. 서로 간에 뭐라고 할까? 다른 어떤 DNA, 공격적인 DNA를 자극을 해서 더 멀리 더 집단을 만들어서 이동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 메뚜기 때까지 창궐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뭐 조금만 요거 과학적으로 조금만 설명해 드리자고 한다면 이 메뚜기 떼 같은 경우는 가뭄이 들게 되면 먹을 것이 줄어들게 되죠. 먹을 게 줄어들다 보니까 이 좁은 공간으로 메뚜기가 먹을 것을 찾아서 자꾸 모이게 돼요. 그럼 그 좁은 공간에 메뚜기가 모이게 되면은 그때부터 메뚜기의 색깔이 황갈색으로 변해요. 그러면서 그 공격적이고 이 먹이를 찾아서 모이기 위해서 다른 DNA가 발동을 하면서 점점 규모가 수천 수백억 마리로 모이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게 대규모 이동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모이게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건데 만약에 가뭄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뭐라고 할까 메뚜기 떼들이 모일 일도 사실은 없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됐었대. 와 그래서 막 메뚜기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비가 왔어요. 근데 비가 그냥 온 게 아니라 태풍이 와 버렸네.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게 약 이렇게 흉년과 냉해와 지진과 병충해와 메뚜기 한꺼번에 찾아와 버립니다. 아사자가 생기고요. 이런 상황에서 복장 가지고 1년상 3년상 싸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거 처리하느라고 바빠요. 어느 정도 아사자가 어느 정도 심각하게 생겼었느냐? 얘들아 병조판서 우리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도 굶어 죽었어. 난리가 난 거야 국가가. 이거 지금 정리하느라고 1년이든 3년이든 그런 거 정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행정력이 강하고 국가 뭐라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 기근을 버텨냈던 거지. 여러분들 영국 같은 경우는 19세기에 아일랜드 대기근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나중에. 백성들을 포기해버려. 그때 엄청나게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1세기에도 그때 줄어드는 인구수가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냥 참고 삼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어쨌든 이 경신대기근이라고 하는 것을 거치게 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대동법을 조금 더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왜? 지금 당장 먹고 살 게 부족하게 되니까 어떻게 쌀을 모아야겠지. 쌀을 모아서 퍼뜨려야 되는 거야. 구휼미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곡물이라고 하는 것, 조세, 공납, 여기에서 그 곡물 있죠. 공납의 수를 좀 더 줄이고 이것을 뭘로 바꿔야 된다? 쌀로 바꿔서 쌀을 많이 생산할 수 있게 정책을 전환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참고 삼아서 이때 조선의 인구가 약 1,500만 정도 됐다고 했는데 1,500, 1,600만 정도 됐는데 이 중에 20에서 30만 정도가 사망했다고 해요. 엄청나게 대기근을 겪게 되죠.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어쨌든 대동법에 대한 논의가 좀 더 빠르게 진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조선 바로 숙종 때 이제 대동법이 안착되게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수업을 조금 일찍 끝내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요 정도 현종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 짓고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현종 시대의 예송 논쟁, 서인과 남인이 효종이 죽게 되자 효종의 진짜 엄마는 아니죠. 양엄마라 그랬습니다. 자의대비가 아들이 죽었으니까 1년상을 치러야 되냐, 3년상을 치러야 되느냐라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그 논쟁의 속에는 단순하게 옷을 1년 입느냐 3년 입느냐가 아니라 왕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와 같은 서인의 입장에서는 우리와 같은 4대 부 중 한 명 대표하는 사람으로 바라볼 것인가 왕을 남인처럼 아니다 특별한 존재이다 왕은 강해야 되고 특별한 존재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남인의 입장으로 할 것인가 각각 여기에 따라서 국가를 운영하는 방법 자체가 조금씩 달라진다고 했었죠. 신분제의 해치냐 신분제를 강화하냐 왕권을 강화하냐 왕권을 약화시키냐 여러 가지 정책의 변화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건강한 논쟁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신대기근 이 현종 때 있었던 커다란 재해가 있었는데 이것을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행정력으로 어쨌든 극복해냈다. 근데 분명히 한계는 존재해요. 조선은 성리학을 선택한 나라 부자일 수가 없어요. 겸손과 근검을 기치로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한계는 명확했으나 조선의 행정력으로 어느 정도는 막아낼 수 있었다. 그 과정 중에 대동법에 대한 논의, 기근이 심해지다 보니까 대동법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숙종 때는 완전히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내일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숙종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내일은 아마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 좀 연인들, 치정사, 연애 이야기가 조금 더 들어갈 거예요. 숙종,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조선시대에 알고 있는 가장 나쁜 남자, 선생님 생각하기엔 그래요. 요 나쁜 남자 숙종에 대한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장희빈, 인현왕후, 뭐 동의 이런 이야기들 좀 더 많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마저 앞부분은 못 들으신 분들은 EBS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수강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자, 질문 없죠? 질문 없다고 믿고 수업을 종료하도록 할게요. 수업 끝. 진짜 끝. 자, 싫어요는 누르지 말고, 혹시 이 중에 메로나라고 하는, 잠깐 이거 나가실 분은 나가셔도 되는데, 혹시 메로나라고 하는 아이디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메로나가 어제 댓글로 출석 체크를 해버려가지고 선생님 누군지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메로나 알고 있는 사람 있으면 알려주세요. 방송 중, 근데 진짜 방송을